자, 여러분들 지금 하는 강의는 매우 중요한 강의예요. 그러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MBA는 근데 이제 석박사 얘기도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MBA 강의구나 하고 닫지 마요. MBA는요, 지원 후 학교에 지원을 한 다음에 그래도 한 몇 주 후에 인비가 와요. 인비는 뭐냐면은 인터뷰를 하자라는 인비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인비가 안 오면은 뭐 1차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인비가 온 후에 바로 인터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도 한 2주, 한 몇 주 후에 인터뷰를 진행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름 지원한 후에 인터뷰 준비할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근데 방심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체적으로 이렇지 지원 후 이틀, 3일 만에 인비 온 경우도 있어요. 톱스쿨이.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어떤 그 꼬맹이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아니 학교가 제 뭐 원서 보기나 한 거예요. 에세이. 님들 안 받겠니? 응? 그래도 톱스쿨인데 봤으니까 인비를 준 거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님을 좋아해서 빨리 만나보고 싶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건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 일어난다 하면은 어떡하지? 인터뷰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럴 때는 그래도 인터뷰 인비가 온 다음에 바로 내일 보자 이러지는 않을 확률이 있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든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 하고 미룰 수는 있어요. 최대한. 그 다음에 이제 미친 듯이 인터뷰 준비를 해야 되긴 해.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돼. 일반적으로 이렇지만요. 자, 석박사 경우는요. 이제 교수 컨택을 한 후 만약 교수한테 연락이 오면, 그리고 교수가 챗을 하자고 그러면, 챗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채팅 그게 아니라 이게 말로 하는 챗인데 이게 인터뷰예요. 인터뷰라는 말을 쓸 때도 있지만 그냥 let's chat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뭔지 알겠죠? 근데 이제 교수 컨택하면은 많이 씹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냥 연락은 와. 그러고 나서 열심히 해봐. 그리고 끝. 인터뷰 하자는 얘기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만약 연락 오고 이렇게 인터뷰 하자 그러면은 진짜 100%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어떤 과를 막론하고 다 3일에서 5일 이내로 인터뷰를 하자고 얘기를 해요. 자, 하지만요, 여러분들, 석박사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인터뷰 준비할 시간이 있긴 해. 왜냐면은 교수 컨택을 어느 시점에 하냐는 거는 님한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교수 컨택을 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1대1 인터뷰 준비를 한 70%는 끝낸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박사도 어떻게 보면 인터뷰를 하자 그러면은 너무 순식간에 하게 되긴 하지만 교수 컨택을 하기 전에 연습할 시간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석박사도 방심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교수 컨택을 안 했는데도 그쪽 학교에서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올 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빨리 준비하면 좋겠다는 뜻이야. 그렇지만 지금 인터뷰도 문제지만 비디오 에세이가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비디오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이것도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인터뷰 같은 그 비디오 에세이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 나서 막 48시간 이내로 해야 되고 막 이래요. 뭔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이 쌤, 그러면 뭐 그거 뭐 48시간 이내로 하는 거 감안해서 뭐 비디오 에세이도 준비하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데드라인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비디오 에세이는 진짜 어머 어떡하죠? 지원하고 나서 이런 분들이 거의 100%예요. 아직도.
왜냐면 뭐에 정신이 팔리냐면은 첫째는 많은 학교들이 같은 시기에 데드라인이 도래돼. 석박사 같은 경우도 막 12월 1일에 막 학교 15개 막 12월 15일에 막 학교 막 또 15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원서도 해야지. 그다음에 학교별로 에세이 짜집기 해야지. 마스터 SOP 만들어 놓은 거, 마스터 퍼스널 에세이 만들어 놓은 걸 갖고서 그 학교 질문에 맞게 뭐 월드도 좀 자르고 맞추고 그다음에 그 학교 관련된 그 학교 교수님 그 이름 대체시키고 해가지고 톡톡톡 그 학교에 맞게 이러다 보면 정신 다 그냥 가 시간도 가요. 그러니까 비디오 에세이가 진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야. 진짜로. 오케이. 그래서 이 강의가 인터뷰도 문제긴 하지만 준비해야 되니까 비디오 에세이는 더욱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 에세이는 제가 예전에도 강의했지만은 여러분들 비디오 에세이는 학교가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근데 비디오 에세이 못하면 지금까지 에세이 작업한 거 그 GRE 점수 내려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시험 몇 번이나 보고 토플 시험 뭐 인터뷰 연습해 놓은 거 교수 컨택하기 위해서 그런 거 다 뭐 왜냐면 뭐 비디오 에세이 질문이 하나 딱 떴는데 그거를 답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 시간 끝 그러면은 뭐 그렇지 뭔지 알겠죠? 오케이? 이거 진짜 중요한 강의입니다. 비디오 에세이를 지금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두에 두시고 그거를 연습하는 것도 님 유학 지원 스케줄에다 꼭 넣어야 돼요. 꼭! 그래가지고 처음에 학교들 내가 지원할 학교들 이렇게 딱 볼 때 학교 선정하고 그럴 때 이 학교는 비디오 에세이가 있구나 이런 것도 다 체크해야 돼. 그리고 어떤 유형의 비디오 에세이냐 그것도 봐야 돼요. 왜냐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쉬운 비디오 에세이가 있고 되게 힘든 비디오 에세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 난이도에 따라서 얼마큼 시간을 할당할지도 다 결정되는 거니까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화이팅!